안녕하세요. 저는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저담보물권 쪽에 먼저 볼 거예요. 저당권을 좀 꼼꼼히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당권 보고 그다음에 유치권 그 정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따 끝나고 나면 복수 문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복수 문제 듣고 가세요. 웬만하면 다 넣어놨으니까 지상권, 전세권 부분도 듣고 가시면 되고, 영 바쁘면 집에 가서 들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알겠죠? 여기 들어도 되고 집에 가서 들어도 되고, 동영상 틀었다가 또 안 볼 수도 있잖아요. 4시간 2시간 보고 2시간 또 키핑했다가 나중에 또 2시간 보면 되고, 시간 나는 대로 좀 종종 많이 반복해서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자체가. 여기 저당권은 제가 3, 4월, 1, 2월, 11월 오면서도 계속 건들긴 한데, 거의 일반 저당권을 많이 건들거든요. 일반 저당권을 많이 건드는데, 원래 저당권 자체가 총 그 형태는 3가지 형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작년에는 저당권이 3문제가 배정이 됐었어요. 3문제 배정되고 유치권이 1문제가 배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3문제가 배정이 될 때 그 1문제가 원래는 복수 정답으로 갈 차례인데 복수 정답이 안 되고 그냥 단독으로만 갔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었고, 그래서 올해 이제 나올 것 중에 하나가 그 공동저당 쪽에 그 계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저당권은 그 보통 저당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통이 아니고 그냥 일반 저당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통 저당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근저당권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동저당이에요. 공동저당 하고 냈죠. 이렇게. 다음에 그 모의고사를 제가 냈었는데 모의를 냈다가 클레임 들어와가지고 이걸 바꿔달라고 해서 계산 문제를 하나 넣어놨거든요. 공동저당을 계산 문제를 넣었는데 문제 형태를 바꾼 건 아니고 똑같은데 그게 새로운 문제라고 유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워달라고. 그래서 삭제를 어제 했는데 밤에 새로운 문제가 아니고 공동저당에서 주체무자 X 그다음에 물상보증인 병가의 Y 토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물상보증이라는 말 안 써요. 그냥 주체무자 그냥 을 그다음에 병의 X 부동산을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그 병 옆에다가 제가 가로 열고 물상보증 이렇게 써놨더니 새로운 문제라고 해서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검토를 안 해요. 연구를. 자, 이 근저당하고 공동저당인데 이제 차이점은 어떤 거냐면 보통 저당권은 요 피담보예요. 피담보 채권 자체가 얘는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기억이 지금도 남아요. 20 몇 년 전에는 보통 저당권이었어요. 그래서 등기부에가 이율도 적어져 있었어요. 0. 몇 프로 이렇게 이율이 있었거든요. 아마 혹시 20 몇 년 전에 등기부를 본 기억이 있으면 아마 저당권 같은 거 보면 그 안에가 이율 같은 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이율이. 왜냐하면 근저당권으로 다 사용되기 때문에 이걸 사용 안 하거든요. 지금은. 근데 얘를 모르면 얘를 몰라요. 그래서 같이 설명을 하는 건데, 보통 저당은 요게 확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은 피담보 채권이 요게 불확정이에요. 차이점이 불확정, 요 둘 차이점이거든요. 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한번 잠깐 봐보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통 저당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갑이 이렇게 을한테 돈 1억을 빌려와요. 이렇게 빌려오면 보통 이 을은 은행이거든요. 근데 시험에는 은행이라고 안 냅니다. 그냥 을 이렇게 쓰니까 그냥 여기 내면 뭐 써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요건 이제 누가 되느냐면 채권자가 되는 거고,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가 돼요. 채무자.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 채권이라고 하는데, 을의 입장에선 채권이고 갑의 입장에선 채무가 되는 건데, 그냥 뭐 권세권자를 너무 좋아해서 대한민국은 그냥 권자를 붙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갑이 돈을 못 갚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다가 이렇게 저당권을 하나 설정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을이라는 사람은 뭐가 되냐면 그냥 저당권자가 돼요. 이 사람은. 그러면 이중적 지위를 갖게 되죠. 채권자이면서 저당권자, 이런 형태로.
그럼 이 사람은 채무자가 되면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의 설정자가 되는 거고, 요 채권이 이제는 피담보라 그래요. 피담보 채권 이렇게 붙여요. 요 피담보라는 게 유담보거든요. 유담보입니다. 이게 그 있을 유자를 써가지고 유담보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유담보 그럽니다. 담보가 있는 채권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쓸 때게 그냥 뭐 친구한테 10,000원 빌려요. 그러면 채권이고, 민법책을 담보로 해서 10,000원 빌려요. 그러면 피담보 채권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채권하고 피담보 채권은 엄연히 구별되죠. 나대지 대지 그때 구별되는 것처럼 뭐 나대지 낮인가? 나대지 낮이 이렇게 구별되는 것처럼 차이가 있는 거죠. 요건 저 피담보 채권이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 돈 빌려오는 거 있죠. 요 돈을 빌려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건 주된 계약이 되는 거죠. 요 돈 빌려오는 거죠. 예, 주된 계약이 되고 요 저당권은 뭐가 되냐면 종된 계약이에요. 예, 종된 계약 그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지상권 계약, 전세권 계약 또는 뭐 그런 계약이 있다 보니까 걔들은 다 주된 계약이거든요. 근데 얘는 종된 계약이에요. 얘는요. 유치권하고 저당권은 종된 계약입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빌려오면서 이게 주된 계약이고 이게 종된 계약이에요. 둘 다 주종, 요 부종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없어요? 얘가 없어지면 얘가 없어지는 거죠. 항상. 네, 그래서 부종성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종성이 있는데 요 부종성이 약간 완화된 형태가 근저당권이에요. 뒤에 가보면. 그러면 부종성이라는 건 운명을 같이 한다는 말이거든요. 너하고 나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거야. 이게 부종성인데 만약에 얘 갑이 돈을 갚았어요. 을에게 변제했다는 거죠. 변제를 하게 되면 얘가 없어져요. 없어지지만 아직 등기부의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당권은 소멸해야 안 해요? 소멸하죠. 왜 안 없어져요? 얘가 없어졌는데 주가 없으면 종이 없어져야 되는데 뭐 종이 말소가 안 됐다고 살아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이게 얘가 없어지면 얘가 없어지는 거야. 이건 이해가 아니에요. 그냥 상식인 거야. 주인이 죽으면 종은 죽어요. 근데 종은 죽는데 주인이 죽으면 안 되죠. 이건요. 차이가. 그래서 얘가 없어지면 얘는 말소하지 않더라도 무효등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그래서 들어와 있는데 어떤 시험도 있냐면 이것도 있다. 요 피담보 채권하고 저당권은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시험도 있어요. 그거 얼마나 같잖아요, 그거. 부종성인데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데 너 요것은 돈 받을 권리는 너 갖고 저당권 경매 붙이는 건 내가 할게. 그렇게 어떻게 분리한대요, 이게요? 분리할 수가 없죠. 근데 그걸 시험을 내요. 또 그거 틀려요, 요상하게. 그걸. 그래서 피담보 채권하고 저당권은 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 때문에 얘가 있는데 얘하고 얘를 분리시켜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거. 근데 그런 건 애울 게 아닌데 그냥 이해도 아니죠. 그냥 상식선에 불과한 건데 시험을 낸단 말이에요, 이게요. 시험장에 가서 민법은 상식만 가지고 풀면 돼요. 근데 거의 상식이 잘 안 나오죠, 이게. 그래서 좀 고달프긴 하죠. 좀 뭐 하다 보면 금방 나와요, 또. 자, 이제 갑이 또 봐봐요. 을하고 돈 1억을 빌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가 되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가 되고, 얘는 채권이 되겠죠. 근데 이 갑이 맡길 부동산이 없는 거야. 담보를 잡을 수 있는 거. 그냥 살짝 지나가면서 물어볼까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뭐 틀려도 괜찮고 뭐 맞아도 괜찮고 이래나 저래나 10월 25일 날 붙기만 하면 되는 건데 문장이 신경 쓰여요. 모의고사 보건 점수가 안 나오면 막 죽을 둥 살 둥 울고불고 하거든요. 나는 그만큼 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냐. 다 개뿔이에요, 그거. 알겠죠? 본시험도 못 보는데 뭐 예비고사 못 보면 무슨 상관이에요. 본시험을 잘 보면 되는데 그게. 만약에 이게 갑이 우리 민법상의 부동산을 저당을 잡아요. 동산도 저당을 잡을 수 있나요? 동산도 저당을 잡을 수 있어요. 부동산도 저당을 잡아요. 부동산, 동산 다 잡아요. 부동산만 돼요? 어? 네, 부동산만 돼요. 민법상의 저당권은 부동산만 되지 동산을 저당을 못 잡아요. 예, 못 잡는다고. 왜? 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에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동산은 저당을 못 잡나요? 민법을 떠나서. 잡죠. 왜 못 잡아요? 지금 여러분들 자동차 활부 사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거 다 또 저당권이에요, 그거.
그 캐피탈이 저당 잡혀 있는 거야. 자동차 내 거 아니에요. 그거 은행 거야. 그게 소유권 유보부 매매예요. 등록은 내 앞으로 돼 있지만 활부는 내지 말아보세요. 오늘부터.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 가져가요 그거. 이게 옛날에는 차량 등록증에다가 저당권 설정이라고 도장이 박혀 있었어요. 차량 등록증에. 그게 그래서 저당권 설정돼 있다가 완납이 되면 할부가 끝나면 그 저당권을 말소를 했다고. 그게 얼마 안 됐어요. 한 20년 됐나? 20년 안에 태어난 사람은 모르죠. 근데 20년 전에 차를 안 몰아본 사람도 몰라요. 근데 20년 전에 차를 산 사람들, 현금을 주지 않고 할부로 산 사람은 그걸 다 알아요. 차량 등록증이 있었어요. 저당권 설정이라고. 내가 기억이 나거든. 제가. 근데 첫 차가 코란도였거든요. 첫 번째 차가. 왜요? 옛날 코란도 차였다니까? 그게. 그래서 6개월 만에 사고 냈죠. 자. 눈길에 미끄러져가지고 브레이크를 안 밟아야 되는데 밟은 바람에 그 모래 위에서 핑 돌아가지고요. 눈은 다운 날. 그래서 다행히 나무에 이게 낭떠러지는데 살려고 했나 봐. 나무에 걸려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게. 집사람하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가 살아가지고 털고 나왔어요. 재수 없어 나왔는데 그 고속도로에서 떨고 있었죠. 둘이. 이게 시골 가다가 아버님 뵈러 가다가 나중에 아버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못 부르겠다고 위험해서. 참.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이분이 부동산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불러요? 병이란 사람의 부동산에다가 이렇게 저당을 잡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럼 이 병이란 사람을 우리가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을 우리가 저당권자 이렇게 되죠. 이 사람은 뭐가 돼요? 그냥 채무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면 돈을 빌리는 계약, 주된 계약이 이 갑과 을이 계약 당사자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계약 당사자도 갑과 을이 됩니다. 이렇게. 둘 다 똑같아요. 근데 계약서는 두 개를 쓰는 거예요. 돈 빌리는 계약 하나, 저당권 설정 계약 하나, 두 개를 쓴 거예요. 근데 여기는 돈을 빌리는 계약은 갑과 을이 하지만 그 다음에 여기 저당권 설정 계약은 을과 병이 하는 거예요. 보통 갑이 저당권 설정 계약 당사자인 줄 알아요. 환장하죠. 왜 갑이 당사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고 이게요. 계약 당사자는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채무자 저당권 설정자 일치하지만 채무자 저당권 설정자가 일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건요. 그 다음에 여긴 채권자 저당권은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요건 일치가 되어야 돼요. 반드시.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채권자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입니다. 채무자면 여기는 갑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3자가 있습니다. 요 제3자에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어요. 합의가 있으면 플러스 이 채권 1억이란 채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다. 이걸 우리가 귀속이라고 하는데 귀속이 된다면 제3자를 등기부상의 저당권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예외입니다. 원래는 저당권자와 채권자는 분리하면 안 돼요.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요 3자 간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기속이 된다면 제3자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빗대가지고 전세권 설명할 때 딸내미가 공부를 잘해서 대학으로 와서 서울로 그럼 아버지하고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지만 등기부상에서는 딸 이름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둘이 합의해가지고 그래서 그거와 똑같아요. 그 생각하면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그 정도 생각하면 된다. 알겠죠? 그럼 원래 채권자는 국민은행인데 제3자는 신한은행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지.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데 합의가 돼야 된다는 거. 요건 얘는 원래 채무자 그다음에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 제3자. 요거 제3자 요거 있죠 병. 요걸 누구라고 불러요? 이걸 물상보증이라 그래요. 물상보증인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건 있죠. 물상보증이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요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 있잖아요. 갑이 얘가 만약에 못 갚으면 얘가 대신 갚아줘요. 그렇죠? 이걸 보충성이라 그래요. 얘가 못 갚으면 얘가 갚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채권자가 얘한테 먼저 돈 달라고 하잖아요. 돈 달라고 하면 이 친구가 항변을 해요. 동시행 항변권처럼 우리는 처음에 안 나오지만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는 게 있어요. 먼저 주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해라.
그리고 돈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을 먼저 뒤져봐라. 뒤져가지고 돈이 있는지 확인해봐라. 없으면 내가 줄게. 이런 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해서 동시행 항변권과 같은 라인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 피담보 채권이 1억이잖아요. 여기도 지금 1억이잖아요. 이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돼 있는 걸 보통저당권이라 그래요. 저당권 할 때게. 근데 이 근저당권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 이후에 나옵니다. 근저당권이 나온 지 오래 안 됐어요, 이게. 아니. 그렇죠. 젊은 친구들은 20대면 오래된 거죠. 아니, 뭐 오래된 거지만 우리 나이 때 내가 본 살아 있을 때 나온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건 아닌데 이게 왜 그러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지금 을이 있어. 우리 주인공 저당권자. 그럼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동산 뒤에 여러 채권자가 있을 거라는 거지. 여러 채권자가 있는데 지금 얘가 빌린 돈이 1억이었단 말이에요. 빌려준 돈이. 그럼 얘가 돈을 안 갚으니까 이 집을 경매를 붙여서 경락대금이 나온다고. 근데 이 을이 변제 날짜가 12월 31일이었어요. 그럼 12월 31일 돈을 안 줘. 이 갑이 채무자가. 그럼 안 주면 여러 번 최고를 해요. 돈 달라고 채무불이행이니까 돈을 안 줘. 이행을 안 하면 그때 가서 경매를 신청해 가지고 그 절차를 받거든요. 이 절차를 받는 과정이 한 5, 6개월 걸려요. 이게 얘는 한 6개월 걸렸는데 지금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빨리 하다 보니까 4개월이면 수면이 올라오거든요. 지금 이 경매장에 가면. 그럼 이게 걸리는데 거의 한 1년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돼요? 그럼 여기에 요거 아까 1억에 대한 무슨 이자라든지 경매를 신청할 때 등록비, 인지세 같은 거 내야 되고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거든. 그럼 감정평가 비용도 선납을 해야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그 비용이 한 1,000만 원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럼 이 친구는 1억 플러스 1,000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알파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딱 정해져 있다고. 경락대금이 이렇게 피자가 8판인데 8조각인데 얘가 2조각 먹으면 나머지를 갖고 먹는 거라고. 그렇죠? 얘가 5조각 먹으면 나머지 3조각 갖고 후순위가 먹는 거라고 이게. 그럼 이 후순위 입장에서는 얘를 째려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등기부는 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1,000만 원을 더 먹냐? 이게 이의가 들어올 수가 있다고. 그럼 이 을이란 이 채권자는 입증을 해야 돼. 왜 1,000만 원을 내가 더 추가해서 받아야 되는지를. 그게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장들이 모인 거야, 이제. 오늘 한번 모여보자, 모임해보자.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 다 모였어. 그때 그때 당시는 우리은행이 없었죠. 그때는 상업은행이 있었죠. 그때 우리은행 전신 상업은행이니까 한일은행 모여가지고 그때 만들어진 게 성업공사예요. 지금은 그게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바뀌어 있는 거고 그게 이제 공채를 전부 다 담당하고 공매를 하고 있는 거죠. 온비드로 해가지고 은행들이 모여가지고 하니까 야 그러면 100만 원을 1억을 빌릴 때 거기다 가산점 한 20% 30% 올리자.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 그래서 여기다가 1억을 빌렸을 때 여기다가 한 20% 올리는 거지. 그 당시는 20%도 있었고요. 30%도 있었어요. 은행마다 달랐어요. 이게 퍼센트가. 전체가. 그래서 지금은 20% 거의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1억 2천이 잡힌 거야, 지금. 이게. 그럼 피담보 채권은 1억이지만, 빌린 건 1억이지만 1억 2천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럼 2천이 올라가 있는 거잖아. 그럼 원래 그 부종성은 뭐야? 그게 있어야 내가 있는 거지. 근데 근저당권은 1억을 빌렸는데 2천이 추가돼 있단 말이에요. 2천만 원이. 그래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라고. 그게 없는 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1억 2천이. 제 말 이해돼요? 그럼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자가 얼마를 받아야 될지 몰라. 채무자가 얼마를 갚아야 될지 모른다고 지금. 제 말 이해돼요? 지금 원래 1억을 빌렸지만 지금 원금하고 이자 갚아나가잖아. 조금씩. 한 5년 갚았어. 그럼 실제 내가 빚이 얼마인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불확정은 뭐가 들어가야 돼? 이 확정의 시기가 필요해 안 해요? 시기한가 이게 들어오는 거야. 이 시험을 이걸 내는 거야. 다음 중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언제 확정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이게 마이너스 통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 아세요? 신용 상태가 안 좋으면 안 만들어줘요. 신용 상태 좋으니까 만들어주지. 나는 부자기 때문에 안 만든 게 아니라 이게 신용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안 만들어주는 거라고. 이게 마이너스 통장 없는 게 자랑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마이너스 통장 뭡니까? 웬만하면 안 쓰면 좋습니다. 알겠죠? 왜? 늘리면 안 돼요. 마이너스 늘리는 순간 다 빚이거든요.
천만 원짜리가 5천만 원 늘어나면 넉넉할 것 같죠? 4,900이야. 똑같아. 그건. 예, 없는 게 좋습니다. 원래는. 통장이. 이율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게 지금 내가 1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다. 그럼 내가 빚이 1억인가요? 그건 아니지. 그렇죠? 지금 얼마인지 모르지만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그럴 수 있죠. 오늘 빼면 100만 원 하나의 채권. 내일 50만 원 빼면 또 하나의 채권이 나타나는 거잖아. 이 불특정 다수의 채권들이 발생되는 거야. 증감 변동하고 있는 것들이지. 이런 것들이 근저당권이에요. 느낌은 와요? 자, 이제 공동저당 갑시다. 공동저당은 많이 쓸까요? 안 쓸까요? 많이 써요? 안 써요? 응? 엄청 많이 쓰죠. 거의 대부분 공동저당입니다. 공동저당이 제일 많습니다. 실제는.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갑이로부터 을인데 1억을 빌려와요. 자, 피담보 채권은 얼마야? 한 개죠. 근데 이게 만약에 집이 있다. 이게 1억짜리예요. 그럼 1억 빌려주면서 1억짜리 저당 누가 잡아주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5억이잖아요. 뭐 시세가 5억 가요? 그러면 딱 30% 빼면 돼요. 거기서. 그러면 7억, 아니요, 5, 3, 15. 1억 5천 빼야 되죠. 3억 5천을 잡으면 돼요. 거기에 대출금 얼마를 잡으면 대충 얼추 근처에 와요. 이게. 자, 은행은 절대 손해 안 보거든요. 은행은. 요렇게. 뭐 여러분들 뭐 농협 같은 데 보면 농협도 은행이잖아. 그렇죠. 뭐 대단히 뭐 좋은 영리법인이에요. 농업이. 영리법인이지 무슨 그게 무슨 뭐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농민들을 위한 개뿔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는. 그런 거 없어요. 은행이라는 게. 얼마나 잔혹한데. 그렇죠. 여자분들 항상 미안해요. 여자 비하적인 발언 안 하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니까. 이게 여자를 통해서 그 기업들이 돈을 번다면 그 여자를 더 많이 뽑지 안 그렇겠어요? 남자를 더 많이 뽑는 이유가 뭐겠어요? 남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버니까 뽑는 거지. 여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면 여자를 더 많이 뽑죠. 안 그러겠어요? 기업이 어떤 존재들인데 이게 은행이 뭐 농민들을 위해서 베풀어줘 그런 거 없어요. 이게. 나도 농협에 20년 단골이지만 그런 건 아니죠. 나한테 혜택 오는 것도 없더라고요. 딸랑 하는 게 1년에 달력 하나 얻어갈까? 그거 3단. 그죠? 제일 좋아서. 자, 그다음 또 이게 1억짜리 빌는데 1억 하겠냐 이거죠. 토지 있죠? 이거 토지 여기다 요렇게 또 저당을 잡는다. 5천만 원짜리. 요렇게. 그럼 피담보 채권은 몇 개예요? 뭐 2개예요. 1개지. 돈 1억 하나 빌렸다니까요. 피담보 채권 1개. 담보물은 몇 개? 2개가 되고 저당권은 몇 개? 2개야, 2개. 요 담보하고 저당권이 동순이라고. 그럼 여기 얼마 잡힐까? 여기 1억 빌렸잖아. 요 집에 얼마 잡혀고? 피담보 채권이. 아니야. 1억 빌렸으니까 1억이지 뭐 1억 5천이요. 여기도 1억이야. 그랬더니 그래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은 담보가 1억 여기 집에다가 토지니까 1억 이렇게 잡혔잖아요. 등기부에. 그럼 얘는 1억 빌려주고 2억 받네요. 그런 돈 있으면 나도 좀 가르쳐줘요. 알겠죠? 10억이면 20억 나오겠네. 그게 아니라 이 집을 팔아서 최대 1억까지 얘가 가져갈 수 있다. 그럼 이 하나에 8천을 가져가면 2천 못 가져가잖아요. 2천을 다른 부동산이 가져갈 수 있다고. 그만큼 담보력이 높아지는 거지. 근데 이 공동저당은 그 채권자에게 상당히 좋은 제도죠. 이것들이. 그래서 일부러 시골 같은 데 가보면 단독주택하고 토지 있잖아요. 건물과 토지를 다 잡아요. 같이. 기본적으로. 상가 같은 거 저당 잡을 때 건물하고 토지 저당 같이 안 잡아요. 다 잡죠. 그런 것들이. 요게 공동저당이에요. 자,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보통저당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근저당, 그 다음에 공동저당까지 다 계산해 줄 거라고요. 오늘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강의계획서 받으셨나요? 아직 안 받았어요? 강의객선 5, 6월 달은 물권부터 합니다. 알겠죠?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권 꼼꼼히 다시 볼 거고 그 다음에 계약법, 특별법, 민총으로 돌아옵니다. 아셨죠? 좀 민총이 약한데요? 그럼 동영상 보세요. 민총 착실하게 올려서 동영상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보셔도 됩니다. 아셨죠? 뭐 공부 못해, 공부할 게 없어서 공부 안 합니까? 얼마나 좀 공부 좀 하기 좋은데 동영상에 다 올라가잖아요. 자기가 부지런하기만 하면 뭐 공부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핑계 다. 아들내미가 핑계대 학원 보내지 마. 알겠죠? 공부시키지 말고 다른 걸 찾아야지. 이제 능력이 있는 걸 찾아야지. 꼭 뭐 학교 나 엊그저께 지금 대학생들 중간고사 끝났잖아요. 끝나가지고 중간고사는 서울대 앞에 살다 보니까 야 새벽에 나 6시에 나가는데도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 앞에서 공부하더라고. 그럼 나 가면서 그러죠. 학점 잘 받아도 백수인데 참 고달픈 거죠. 지금 저 20대가 취업 자리가 없어요. 취업 자리가 없어.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정말 없어요. 자리가 없습니다. 이게 요즘 요금도 오늘 나오잖아요. 은행 같은 그 의사들도 편입한다고. 그죠? 재적했던 애들 다 편입시켜 오랜다고 3학년으로. 그래 버리니까 뭐 이제 또 요즘 하는 게 로봇들도 자체적으로 수술을 하잖아요, 이제. 부분 수술이 아니라 완전 수술 개발하고 있대요, 이제. 의사들이 갖고 있는 수습권 자체가 박탈당하는 거지. 자기들 자기 무덤 판 거죠, 결국은. 자, 웬만하면 서로 양보해가지고 가면 좋은데. 자, 이제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채무자 보인가요? 제3자 물상보증인 보여요? 그러니까 이 둘이는 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저당권 설정자가 돼요. 이렇게 우리 전세권에서 전세권 설정자, 지상권 설정자 그러면 뭔가 강하지 않아요? 그 친구들이? 아니 집주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집주인, 땅 주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약자예요. 저당권 설정자가 점유를 이전해야 안 해요? 하지 않고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은 점유를 한다 안 한다? 점유를 안 해요. 그럼 점유를 안 하면 연결되는 거 기본적으로 뭐가 있죠? 일단 물권적 청구권에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 있는데 반환이 돼야 안 해요. 이걸 물어본다니까. 저당권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또 뭘까요? 이중이 돼요. 이중 설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번 저당권이 국민은행, 2번 저당권이 신한은행, 3번은 뭐 저축은행 이렇게 낼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개가 설정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반대로 해볼게요.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들이 있잖아요. 지상권, 전세권, 요것들은 점유를 수반하죠. 그럼 이중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편한데 그걸 막 애화된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채무로 담보된 부동산 보인가요? 아예 민법상에 부동산만 나와 있어. 여기는 동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우선 변제 동그라며 우선 변제를 받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뭐예요? 경매권이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채무자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보이죠? 담보로 부동산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되어 있습니다. 다만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뭐가 있어요? 이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이 원칙이지만 예외로 또 뭐도 있었던 거예요? 지상권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뭘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얘들은 뭐가 돼요? 얘들은 주등기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주등기가 되고 얘들은 뭐가 돼요? 부기등기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지상권자가 지료를 2년 내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을 소멸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상권에 저당권이 붙어 있으면 지상권 설정자는 저당권자에게 미리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야, 지상권자가 지료를 2년 내지 않아서 소멸시킬 건데 야, 저당권자 너 빨리 돈 회수해라. 지상권자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즉시가 아니고 상당 기간하고 강조를 제가 하거든요. 들었어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나서 그러지. 자, 여기 보면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 약정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얘는 등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조심할 것은 그러면 저당권은 약속에 의해서만 나오는 저당권이 있나요?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법정 저당권, 약정 저당권 그냥 생각하지 말고요. 법정 저당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만 해놓으세요. 법정 저당권. 단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정도만. 이건 굳이 외울 건 아닌 것 같아. 부종성이 있고 수반성. 수반성은 분리가 안 된다는 말이고 불가분성 전부 받을 때까지 물상되어 있다. 자, 일단 요거 우선 변제 있죠. 그 다음에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뭐는 없어요? 유치적 효력은 없습니다. 유치적 효력이라는 거. 유치적 효력이 점유하는 효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보전 뭐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일단 타물권이라는 거 체크해 놓으세요.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설정이 안 돼요. 타물권이고 자기 물건 안 돼요. 그 다음에 소유저당 요게 안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순위 승진의 원칙이 있다. 승진 보이시죠? 아마 거기 공시법에서 배웠을 거예요. 1순위 저당권이 없어지면 후순위가 올라간다. 이런 거죠. 유통저당권이라는 거 있죠. 여기 유통저당이 바로 요거거든요. 자기 소유자 저당인데 요건 우리나라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다 자기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미국은 됩니다. 미국은요. 그래서 옛날에 뭐 그 서머 프로 그런 막 일 터지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기 집에 저당을 잡아놓고 자기 거 저당권을 유통시켜요. 팔아요. 카드깡처럼. 그렇게 터져버린 거거든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자기 집에다 자기가 저당 못 잡아요.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성립인데 가볍게 읽으세요. 자, 민법상은 뭘로 간다는 거야? 부동산하고 요거 지상권, 전세권 됐죠? 저당은 돼, 안 돼요? 안 돼요. 지역권은 안 돼요. 왜 지역권은 안 되는 거죠? 지역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역권이 저당을 못 잡는 이유가? 지역권 저당을 못 잡는 이유. 공부한 사람, 공부 안 한 사람 말고 지금 내가 말하는 걸 맞추면 24개 정도 나오거든요. 왜 되는 거예요? 요역지하고 분리가 돼버리거든요. 두 개가 분리하면 안 되거든, 이건. 그래서 이 지역권의 저당을 잡으면 요역지하고 분리가 되기 때문에 저당을 잡을 수는 없어요. 지역권에다가. 요것만 저당을 잡을 수 있다. 그 정도 생각하면 되고, 저당은 일필지 일부 되나요? 일동 건물 일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알겠죠? 단 요건 돼요. 공유 지분. 공유 지분이 있잖아요. 지분은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요건 권리입니다. 그래서 저당을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방이 3칸인데 한 칸만 저당을 잡을게요. 뭐 토지가 한 필지인데 요 모퉁이 귀퉁이에만 저당을 잡아주세요. 이런 건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안 된다라는 거. 피담보 채권은 우리는 보통 금전을 빌려오잖아요. 돈 빌리는 것들이에요. 돈을 빌려오는 것들인데 뭐 꼭 돈만 빌릴 때만 되는 건 아니에요. 일종의 뭐냐면 공사대금, 그다음 물품대금, 또 만약에 정신적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의 집을 저당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꼭 뭐 돈을 빌릴 때만 저당을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 채권의 일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 채권의 일부가 뭐냐면 내가 예를 들면 친구한테 5천만 원 대여했거든요. 하나. 그러다 나중에 3천만 원 대여했고 두 번께 나중에 뭐 2천만 원 대여를 했어요. 그럼 채권을 몇 개 갖고 있는 거죠? 3개죠. 5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근데 저당은 하나만 잡을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합산해가지고 그래서 여러 개 일부만 여러 개 일부만 잡아도 돼요. 일부만 잡아도 되고 여러 개를 합해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지금 보는 건 시험에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그냥 한번 읽고 가시면 돼요. 집에서도 가볍게.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피담보 채권이 뭐야? 받을 돈이죠. 피담보 채권이 무효가 됐거나 취소가 됐거나 돈을 갚았네. 변제가 된 거죠. 그럼 저당권을 말소해야 소멸돼요? 말소 안 해도 소멸해요? 말소하지 않아도 소멸해요. 그래서 당연히 소멸한다라고 돼 있어.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분류식 동그라미고요. 은행 가면 그 은행 직원들이 대출을 받으면 서류를 주잖아요. 그럼 은행들이 정해놓은 양식인 거고 내가 뭐 친구끼리 돈을 주고받고 그 사람 집에다 저당을 잡을 때는 어떤 양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A4에 찍찍 써가지고 차용증, 채권증서 써가지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은행 가니까 막 여러 개 서류를 작성하죠.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채권의 존재는 당연히 필요하죠. 돈 빌리거나 공사대금이나 뭐가 없으면 저당을 잡을 이유가 없죠. 저당은 종된 건데 주된 게 아니라. 그래서 주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된 여기 뭐가 있어요? 계약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조건기한도 다 다를 수 있죠. 사람마다 신용상태가 다르고 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3번 봐볼까요? 자, 저당권자입니다. 이제 저당권자가 있고 저당권 설정자가 있거든요. 이렇게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예요? 피담보 채권의 채권자예요. 국민은행이 돈을 빌려줬으면 채권자죠. 국민은행이 저당권자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 됐죠. 다만 뭐라고 했냐면 채권자, 그다음에 채무자,
그다음에 여기 근저당권자 제3자 사이에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고 채권 자체가 뭐 귀속된다면 누구로 제3자 명의로도 저당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원칙은 안 되지만 된다. 그럼 전세권 생각하면 된다니까. 집주인하고 아버지, 근데 전세권 등기는 딸 이름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됐든 간에 이해는 되잖아요. 찾을 수는 있거든, 답은. 어차피 민법을 잘 알고 답을 찾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1년 해가지고 민법을 다 알겠어요? 나 20년 해도 잘 모르겠던데, 이게. 판례 같은 거 읽다 보면 복잡해요. 왜 그러지? 판사가 왜 이런 판례를 들었지? 별로 신경 안 쓰죠. 그냥 우린 답만 찾으면 되잖아요.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이번 주 보시는가요? 이번 주 뭔가요? 모의고사 안 봐요? 봤어요? 안 봤다며. 나는 본인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있지는 않아요. 자, 모의고사 본 거예요? 네, 잘 봤나요? 아니, 보기 말고요. 내가 본인한테 안 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잘 봤나요? 볼만 하던가요, 모의고사? 볼만 하지 않아요? 예? 대답이 없어 못 봤다는 거예요? 학계로는 그럼 잘 봤나요? 마찬가지예요. 본인은 안 봤다면서요. 듣긴 들었다고요? 자, 그래서 내한테 전화가 와서 수정을 좀 해달라고 했는가 보구나. 문제를 좀 쉽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모의가 넘어간 지가 3주가 넘었는데 이제 와서 수정해달라고 하냐고. 미리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래서 어제 또 다시 수정을 해서 넣었는데 굳이 왜 그러냐면 민법이 수준이 낮아지지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3회 때 모의고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중개사 문제가 아닌 거고 지금 4회 때 아니 4월 달, 5월 달, 6월 달 문제가 진짜 문제예요. 7월 달 넘어가죠. 낮춰줘요, 문제를.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9월 달 모의고사는 안 보거든요. 그게 전략인데 몰라요, 애들이. 무조건 기분 좋게 해 가지고 모의고사를 팔아야 돼, 일단. 예, 그걸. 자, 너무 치부를 드러냈나? 이게 먹고 살려다 보니까 그렇나? 좌우지간. 근데 모의고사 지금 이번 본 거 있죠? 그 정도 수준이에요. 높은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못 풀었는데 집에 가서 봐보세요. 집에 가서 문제를 보면 제가 설명하지 않은 게 있는지를 봐보시라고 천천히 한번 뜯어보라고요. 이게. 그러면 24개는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문제 자체가. 자, 피담보채 채무자 보이죠? 제3자 물상보증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난 또 시험 안 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치문했는 거군요. 점수가 안 나와서 이게 자체가. 민총에서는 8개만 넘으면 돼요. 민총하고 계약법을 신경 써서 점수를 내세요. 물권법은 어차피 14개가 나와도 8개는 맞아요. 물권법은 공부 안 해도 8개는 나온다고. 근데 민총이 8개가 안 넘으면 거의 20개가 안 넘어가요. 정말로. 거의 50점대 놓을 거예요. 이게 8개가 안 나오면 민총에서 처음 봤을 때. 자, 설정 계약을 봐볼게요. 여긴 당연히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성립 요소라고 되어 있는 거고. 자, 요거 체크해 놓으세요. 요게 보면 등기가 불법 말소됐다 보인가요? 불법 말소가 되더라도 저당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럼 불법 말소되면 살려야 돼, 안 살려야 돼요? 살려야 되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회복 등기 하죠. 그죠? 그럼 회복 등기를 누구한테 신청해요? 회복 등기는? 자, 점수 안 나오긴 하겠네요. 자, 보면 여기 볼까요? 이게 이제 이 내용인데 우리는 세 개를 기억하면 돼요. 매매, 경매, 근데 불법 말소 보이죠? 그럼 회복 등기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건 회복은 여기 써진 것처럼 말소 당시 소유자예요. 회복 등기는 말소 당시 소유자에게 회복해 달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 잠깐 보면 요거 외워놔야 돼. 세 개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고요. 을이 돈 1억을 빌려주고 여기 집에다가 저당권을 갖고 있었어요. 저당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저당권이 언제 없어졌냐면 불법입니다. 불법으로 자 5월 1일 날 자 말소가 된 거야.
5월 1일 날 말소가 됐어요. 보이신가요? 5월 1일 날 말소가 됐을 때 얘는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살리기 전에, 회복하기 전에 집이 소유자가 바뀌어버린 거야. 병으로. 요게 5월 3일 날 이렇게 집이 넘어온 거예요. 집이 넘어온 이유가 있어요. 집이 넘어온 이유가 뭘까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매매로 넘어왔다는 거야. 집이 말소된 이후에 회복하기 전에 바뀐 거예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얘가 또 뭘로 넘어왔냐면 경매로 넘어왔다는 거야. 경락을 받은 거지. 그럼 자, 저당권은 매매가 되더라도 이 저당권은 무조건 따라가요. 부동산에 동의가 없어도 따라가요. 그럼 매매가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요 불법 말소된 거 이거 회복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건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 경매는 뭐냐면 경매가 넘어가면 그 부동산에 붙어 있는 저당권은 배당을 받았냐 안 받았냐 상관없이 모두 소멸되게 돼 있다고. 이게 민사집행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언제 했었냐면 혹시 기억을 되살펴 보세요. 담보가등기 기억나요?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가 후순위권자가 청산기간 내 2개월 내에 경매를 신청하면 담보가등기는 귀속청산을 못해요. 이젠 저당권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배당 신청을 해서 배당을 받아야 되고, 배당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담보가등기는 무조건 소멸한다. 경매가 들어가면 무조건 소멸한다. 담보가등기, 경매, 무조건 소멸. 기억나요? 배당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소멸되거든. 이게. 그러면 얘 경매가 되면 이거 불법 말소된 거 있죠? 이거 회복할 필요가 있어 없어? 어차피 살려놔도 죽을 놈이었거든. 그렇죠? 그럼 얘는 회복한다 안 한다? 안 해. 근데 문제는 얘가 을이었는데 얘가 지금 후순위 채권자 A, B가 있었다고. 그럼 얘가 불법 말소됐지. 그럼 등기부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법원에서는 얘가 불법 말소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배당을, 이제 경매가 끝났으니까 배당을 할 때 얘한테 줬을 거라고, 배당금을. 이해돼요? 얘는 공제가 된 거야. 없으니까, 존재 이유가 없으니까. 잘 알아들어요? 그럼 얘는 억울하지. 그럼 얘는 얘한테 뭐예요? 후순위, 내가 없어짐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배당을 받았잖아. 이건 부당이득이야. 내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회복하지 않지만 요 불법 말소된 이 저당권자는 누구에게? 후순위 채권자에게, 이 사람에게 뭘 청구한다? 부당이득을 청구해서 반환 청구를 받고 종료가 되는 거라고. 이건요. 여기까지 나오진 않을 거예요. 뭐 쓰고 뭐 그래. 자, 이거는 일단 연결하자고요. 매매한 다음에 회복 등기해 안 해요? 해. 경매는 회복 등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맨날 가서 동그라미 쳐. 뭐라고요? 매매, 회복, 경매, 회복 안 한다. 근데 이 뒤에 배경이 없어. 배경이 없으니까 뒤에 가보면 답을 못 찾아. 여러분들 우리 40문제 중에서 곱하기 오지선다니까 200개. 실제 시험 보면 185개가 나오거든요. 지문 자체가 빡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170개 있죠. 170개는 다 기출문제예요. 다 기출문제라고. 170개가. 근데 170개 기출문제인데 걔가 걔일까 아닐까? 못 찾아. 왜? 시험장에 가면 옷이 바뀌니까. 내가 봤을 땐 똑같은 기출문제인데 학생들이 보면 틀려. 왜? 옷이 바꿔져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그게 똑같아요.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지. 그럼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나오겠지.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다음에 매매가 됐을 때 회복 등기한다, 회복 등기 안 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매매, 불법 말소, 우린 공부할 때 그러지. 좀 쉽게 가려고 전부 다 쉽게 불법 매매 회복 간다고. 불법 경매 청구하지 회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거든. 냅다 외워보세요. 시험장에 가면 다 문장인데 그 많은 문장 중에 동그라미 찾을 수 있는지. 기회 배경이 없으면, 이 그림의 배경이 없으면 동그라미 쳐도 못 찾아요. 그게 안 된다고. 대부분 다 그런다고. 자, 봐봐요. 이거 여기 보면 요거거든. 여기 피담보 채권 소멸 후에 말소 등기 전입니다. 전에 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명령 정명령을 받아 저당권 부기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동그라미 쳐. 보존 채권 말소 후 말소 등기 전에.
그렇죠? 여기 뭐 부기 등기를 했다 해도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갖다 놓지만 읽어도 10번 읽어도 기억이 안 나. 이게 뭔 내용인지.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 근데 배경은 이거야. 이게 배경을 그려볼게요. 갑이 있어. 집이 있어. 을이 있어. 1억짜리 얘가 저당권을 갖고 있었다고. 저당권 등기를. 등기부에. 그럼 얘가 갚았을까 안 갚았을까? 돈 갚았어. 예, 변제를 해가지고 변제했다고. 그럼 이 저당권을 말소했어 안 했어 아직요? 예, 말소 전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제3자가 봤을 때. 근데 이 갑에 아니 을에 A라는 채권자가 있었나 봐. 채권자가. 얘한테 돈 1억 빌려줬는데 얘가 돈을 안 갚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법원에다가 대해서 뭐라고 그래? 야, 이 사람 뒤져봐. 재산 있느냐. 있더니 뭐야? 1억짜리 저당권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네. 무효인데. 보여요? 그래서 얘가 법원 써. 야, 이거 네 앞으로 해. 네 앞으로 해. 하고 부기 등기를 한 거야. 그럼 이 무효 등기를 가져간 거죠? 무효 등기 가져가 봐 이게 유효가 돼요? 그럼 얘는 돈 달라고 하겠네, 얘한테? 말도 안 되지. 갑은 이미 돈 갚았는데. 지금 그 말이야, 이제 봐보세요. 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어. 그럼 무슨 말이야? 옆에 살짝 쓴 거야. 변제가 됐다. 근데 말소 등기 했어, 안 했어? 전혀. 그럼 저당권 채권물을 가진 사람이 누구요? A 채권자가. 그죠? 그걸 가압류해서 자기 앞으로 전문 명령을 받아가지고 저당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한 거야. 부기 등기 해가지고. 그럼 그 등기 유효다, 무효다? 무효예요. 무효 등기 가져와야 무효인데 뭔 저를 취득해. 그럼 백날 동그라미 쳐봐. 이거. 이 뒤에 배경이 없으면 이게 그려지겠냐고, 자체가. 자, 요거 판례, 요 세 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쉽게 갈 수가 없어요, 쉽게. 다 쉽게 먹으려고 그래. 민법이분 쉽게 먹어요. 자, 여기 보면, 이게 무조건, 요건 빨간색. 피담보 채권의 범위 보이잖아요. 얘가 우리 시험에 작년에 35회 때 나온 거야, 이게. 35회 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존비용이나 요 손해배상 여기 들어가면 내가 냈다 이 문제를. 다음 달 모의고사 답이다 이거. 이게 작년에 이게 문제가 나와. 난 시험장에서 바로 봐요. 난 시험장을 항상 가기 때문에. 그럼 시간이 남으니까 얘가 이의제기 할 건지 찾아야 내가 시험장에서. 그래서 작년에 시험장에서 2개를 찾았어요. 이 문제하고 계약 체계 결산 과실 나와서 바로 메가에다가 이의제기를 했다고요. 올려달라고. 왜 그러냐면 시험을 본 사람만 이의제기가 가능해요. 적격자가. 시험 안 본 사람은 이의제기 못합니다. 뭐 헌법소원은 누구나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는지 아니에요. 적격자야만 제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난리내 불게 이게. 시험을 나는 항상 보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의제기를 했었는데 요건 안 받아줬죠. 자, 아니 복수정답을 처리해달라고 했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도 복수정답이었는데 걔는 전원정답 처리가 되고 얘는 아예 안 받아줬고 그런 형태가 되는데 제가 제일 먼저 보니까 시험장에서 바로 보니까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요건 외워야 돼요. 그래도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먼저 뭐냐면 피담보채권의 범위잖아요. 이 문구를 이해를 못해요. 요 피담보채권의 범위란 이 문구를 이게 뭐냐 쉽게 말하면 채권자가 받을 돈이에요. 채권자가 받을 돈, 받을 명목 무슨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 집이 있는데 이렇게 을이 있단 말이에요. 을이 우리 주인공 을 여기에 A란 채권자도 있고 B란 채권자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선순위잖아요. 그럼 이 집이 돈을 못 갚으니까 경매가 넘어갔겠죠. 그러면 경락대금이 나왔다고 나는 이게 이제 속된 말로 빨대 꽂는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빨대를 꽂을 거라고. 그럼 얘가 빨대를 꽂아서 가져가면 얘가 많이 가져가면 후순위권자는 가져갈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째려본다고 얘를. 얘가 무슨 명목으로 가져가느냐 그 명목을 땄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여기 조문상의 360조에다가 이러이러한 명목으로 가져가라 라고 규정을 둔 거라고. 그래서 이걸 외워야 된다는 거야. 1번 첫 번째는 뭐예요? 원금인데 원본으로 써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꼭 돈을 빌릴 때만 이 저당을 잡는 건 아니거든. 물품 대금 아까 뭐 정신적 위자료의 손해배상 같은 것도 담보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원금이 아니라 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 두 번째는 이자예요. 근데 이 이자가 무제한이에요. 무제한인데 결정적으로 얘는 등기를 해놔야 돼요. 지금은 등기 안 합니다. 근저당권은 등기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대출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그 집 산 사람도 있잖아요. 대출 받은 사람들
은행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등기부를 떼어서 보면 이율이 안 나와 있어요. 거기는. 왜 그러냐면 그 채권 최고액 안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자를 별도로 안 써요. 그게. 응? 근데 20 몇 년 전에는 요 이유를 썼었어요. 0점 몇 프로 이렇게 써놓고 그랬다고 등기부에다가. 요게 나중에 여러분들 폐쇄 등기부 같은 거 떼어서 볼 기회가 있으면 떼어서 봐보세요. 그럼 이율이 나와요. 옛날 등기부는. 등기해야 되는데 이게 무제한이에요. 무제한은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약정한 이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범위 내에서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위약금이에요. 이 위약금이 답이다. 내가 손해배상 예정금이라고 써놨구나. 답이 4번인가? 이게 손해배상 예정금이 위약금이에요. 위약금은 이런 손해가 발생하면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해서 이 정도 손해배상을 물어주자고 약속해 놓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말로 손해배상 예정금이에요. 이게. 근데 이건 등기가 반드시 돼야 돼요. 등기가 돼야 돼. 그럼 이 1, 2, 3은 등기가 돼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지연이자예요. 지연이자. 근데 지연이자가 1년치예요. 지연이자가 1년치거든요. 자, 지연이자가 1년치라는 의미가 뭐냐면 요거예요. 지금 이 친구가 12월 31일 날 돈을 갚기로 했는데 안 줬다고. 그럼 이 을이라는 사람은 돈 달라고 최고하고 뭐 여러 번 기다리죠. 그러다가 지연이 된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게 만약에 3년이 됐다고 합시다. 그럼 이 을이 3년 뒤에 경매를 붙였어. 그럼 얘가 받을 돈이 1억인데 경락대금이 1억 5천이야. 근데 3년치를 계산하니까 이 지연이자를 계산하니까 4천이네. 복리로. 이해돼요? 그럼 얘가 원금 1억에다가 4천 받아가면 1억 4천 받아가는 거야. 1억 5천에서. 그럼 이 후순위권자가 받을 게 없다고. 이 후순위권자를 좀 보호해야 되겠다. 받아갈 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지연이자는 1년분만 받게 돼 있어요. 법에서. 그래서 5년 있다가 경매를 실행하더라도 5년치 지연이자를 가상금, 연체료를 받는 게 아니라 1년치만 받게 돼 있다고. 그래,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야? 후순위권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은행들은 절대 1년 이상을 연체를 안 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만약에 은행에 대출 받아서 집을 담보로 있으면 오늘부터 지불하지 마봐요, 한번. 그러면 계속 연체가, 이제 최고가 오잖아요. 그리고 5개월 정도 되면 경매 붙이겠습니다. 이런 말 나올 거야. 그리고 5개월 뒤에 경매를 청구하면 수면 위에 올라가는 거, 감정평가까지 다 받아서 4개월 걸려. 그러면 그게 보통 9개월, 10개월 된 거지. 그리고 1차에 유찰이 돼. 바로 낙찰이 안 된다고. 그러면 한 달 뒤에 다시 재경매가 나온다고, 재입찰이. 그때 낙찰이 되면 딱 1년이에요, 그게. 1년치 딱 받고 딱 끝나는 거야. 절대 1년 이상을 넘어가지 않아요, 은행은. 지연이자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연체료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가 3년 있다가 경매를 붙여도 지연이자는 몇 년치만? 1년치만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어떤 거냐면 3년 있을 때 얘가 돈이 생겼네, 채무자가. 돈 생길 구멍은 로또밖에 없어. 돈이 생겼어, 지금. 생겼죠? 돈을 갚는다고 을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360조 지연이자는 1년치만 주면 되더만. 나 1년치만 줄게. 라고 하면 얘가 총으로 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채무자가 변제할 때는 3년 지연했으면 3년치를 다 줘야 되는 거야. 여기서 1년치라는 것은 이 경매가 됐을 때 후순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1년의 제한을 두는 거지. 채무자 관계에서는 여전히 3년, 4년 다 가상금이 붙는 거라고. 제 말 이해되시죠? 여기는 채무자에겐 적용이 돼, 안 돼? 여기는 제외가 된단 말이에요, 이건요. 그 다음에 5번에 경매를 실행할 때 등록세 같은 거 들어가죠. 인지세라든지 감정평가 비용을 선납해야 되거든, 채권자가. 그래서 여기 이걸 실행비용이라 그래요. 실행비용도 들어가야 되는데 요 두 가지는 등기를 안 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외우세요. 원본, 이자, 무제한, 이학금 등기, 지연이자, 1년분 실행비용. 아셨죠?
보이신가요? 이걸 못 외워. 이걸 안 외우면 응용이 안 돼요. 응용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이게. 아니, 집을 지을 때도 내 귀퉁이에다가 기둥 먼저 올려, 안 올려? 이거부터 올려놔야지 뭔가를 올리지. 이거 안 올리고 어떻게 벽을 쌓고 그러냐고, 이걸. 말도 안 되는. 이게 기둥인데,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이자, 1년분, 실행비용. 이게 먼저 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지, 전제가.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저당권에서 중요한 거 4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원본, 이자, 위약금,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이 뭐예요? 지연이자. 지연이 몇 년분? 1년분. 그 다음에 실행비용 보이신가요? 이게. 그리고 생각나야 돼. 원본, 이자. 이자는 뭐라고 했어요? 제한이고, 그 다음에 원본, 이자, 위약금은 등기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지연이자, 저당권, 실행비용은 등기해야 안 해요? 안 해도 된다.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고. 머릿속에가. 이게. 자, 이렇게 정리하고 여기에 붙어 보면 이렇게 이제 갖다 놨죠. 원본, 이자, 위약금 보이죠? 요 무제한 동그라미 쳐야 돼요. 무제한 해야 되고, 등기하고 요 등기해야 돼요. 지금 체크한 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지연 이자는 몇 년치예요? 1년치인데 여기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채무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실행비용 됐죠? 2개는 등기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이제 봐봐. 근저당권이죠? 아직 안 배웠는데. 근저당권은 여기를 보죠. 여기 실행비용은 제외된다는 거 보이신가요? 실행비용은 포함이 안 돼. 여긴 실행비용이 포함되죠? 근데 여긴 채권 최고에게 실행비용이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청구해서 받아요. 별도로. 채권자가. 그래서 요거 하나 체크해 놓으세요. 제외된다. 그 다음 이자 보이죠? 여기 이자 등기하죠? 근데 얘는 이자가 등기되지 않아요. 최고에 포함된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근저당권을 마이너스 생각이라고 했죠? 마이너스 통장. 그럼 마이너스 통장이 1,000만 원이단 말이야. 1,000만 원짜리인데 950만 빼야 돼. 1,000만 원을 다 빼. 950만 원만 빼야 돼. 50만 원 줘야 되죠. 왜? 다음 달 이자를 계산해야 되니까. 그럼 채권 최고액이 1,000만 원이란 말이야. 그 안에 이자도 포함해가지고 1,000만 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를 별도로 납입하는 게 아니라, 그 1,000만 원, 채권 최고액 1,000만 원 안에 이자까지 포함돼서 계산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통장이다, 마이너스. 그럼 950만 원 빼야 돼. 970만 원 빼도 될까? 1,000만 원이 10%니까 연 10% 계산해 보면 1,000만 원 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나누면 10만 원이잖아. 그러면 990만 원까지 빼도 되겠다. 그죠? 다음 달 10만 원 이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이자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근저당권은. 그래서 이자는 별도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해되죠? 외울 게 아니야. 그 다음 지연이자가 여긴 1년분이죠. 여기 1년치잖아. 근데 봐봐. 채권 최고액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70억이라고 합시다. 채권 최고액이. 근데 대차 대조표를 비교해서 결산을 해놓고 보니까 빚이 60억이더라고. 지금 빚이 원금을 내가 60억을 썼더라고. 그럼 여유 공간이 10억 있죠. 그럼 얘가 만약에 지연을 해. 몇 년간? 10년간 지체를 했어. 돈을 안 갚았다고. 10년치 지연이자를 계산하니까 요게 5억이더라고. 요게 이자만. 이해돼요? 그러면 65억이죠? 그럼 지금 10년치인데 지연이자가 70억 넘었어, 안 넘었어? 65억 다 받을 수 있다고. 10년을 넘자. 이건 1년의 제한이 아니고 최고액이 제한이에요. 근데 만약에 10년을 계산했더니 15억이네? 이자가? 지연이자가. 이해돼요? 그럼 얼마까지만? 그때는 70억이니까 5억은 못 받고 10억까지는 포함을 할 수 있다고. 70억을 넘지 않는 이상은 지연이자를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1년의 제한이 아니고, 여기는 1년이 제한이죠. 여기는 최고액을 가지고 기준한다고. 최고액을 가지고. 제 말 이해돼요? 시험에 나올 거 다 이야기했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머리에 담냐 안 담냐가 문제인 거지. 자, 끝. 요 정도. 자, 올렸어요. 올리면 자, 외워야 되죠. 뭐예요? 첫 번째, 보통저당은 원금, 이자, 위약금, 지연이자 1년분, 실행비용. 근저당권에서는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자는 등기하지 않는다. 지연이자는 최고액 아니면 다 담보가 된다. 그것이 머릿속에 일단 있어야 돼. 근데 아쉬운 건 작년에 나왔다는 거. 35회가. 근데 올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효력이 미치는 범위 있죠? 여기가 영순이요, 올해. 시험 영순이. 작년에 안 나왔어요. 영순입니다. 우리 시험에 이거 나왔나? 모의고사에. 물어보면 기억을 못 하대. 이게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럼 결국 그 사이에 모의고사를 한 번도 안 펼쳐본 거야. 시험 보고 나서 검토를 안 한다는 거지, 그건. 검토를 안 하면 의미 없어요. 모의고사요, 농담 삼아 3월달, 4월달, 5월달 정도 세 개치 있죠. 120문제. 120문제만 여러분들 달달달 외우고 있죠? 떨어질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네, 장담을 해요. 어느 치 모의고사든 3회분 정도의 모의고사만 잘 통달하고 있으면 절대 안 틀려. 3월달 말고 4, 5, 6월달 이 세 개만 정확히. 이거 그러면 세 개니까 200개, 600개 지문이네. 그렇죠? 600개 지문이면 겹쳐 이제. 겹치다 보니까 한 450개 정도 나올 거야. 그 지문만 가지고 있으면 안 틀려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면 다 버리더라고. 기분 나빠, 에이씨 하고. 그게 왜 버릴 것은 아닌데. 그걸 보면 참 좋은데. 나왔을 거야. 그래서 이번에 다른 모의고사, 회사 모의고사도 이 문제가 들어가 있었어요. 다. 요게. 자, 이제 요걸 한번 분석을 해야 되는데, 쉬어. 시간 됐어요. 쉬세요.